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학교에서 지식을 익히고, 사회에서 사람을 배우고, 가정을 꾸리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 아는 나이인데 뭐 새로 배울 게 있을까? 내가 지금 배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배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함께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움을 멈출 때부터 삶의 활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움을 멈출 때부터 삶의 활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배움이란 삶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배움이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고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움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 배움은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만든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굳어진 사고방식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익숙한 것만을 좇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지 않으면 점점 더 좁은 생각 속에 갇힌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해지죠. 반면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고가 유연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나아가며 세대 간의 소통에도 거리감이 없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든다.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순간부터 정신적인 노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자주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살아온 날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삶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배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와는 다른 날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배움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에 대해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배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아니,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점점 더 꺼려진다고 해야 할까?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당연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을 쌓으며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 속에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찮음이었다. 예전에는 설명서 없이도 전자기기를 척척 다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의 설정 하나를 바꾸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진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싫어지고 굳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예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배우는 일이 싫어지는 걸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배움이 자연스러웠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그만이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찾아보면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움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이걸 꼭 배워야 할까? 배운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게다가 배운다는 것은 곧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릴 때는 모르는 것이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면 모르는 것이 어딘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가 실수를 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낯설고 어려워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배우는 일이 부담스럽게 변한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변하고 생각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다. 이 변화를 따라가려면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하지만 변화는 늘 피곤한 일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기존의 익숙함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아는 방식대로 사는 게 낫겠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손편지를 쓰고 우체국에서 붙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배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금세 적응했다. 하지만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전화가 더 편해 라며 변화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를 배우도록 만들지만 동시에 그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배움도 함께 멈추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익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각도 점점 닫히고 삶의 가능성도 점점 줄어든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에만 갇히게 된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도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점점 더 혼자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배우지 않으면 사고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도 사라진다. 나는 원래 이래. 이 나이에 뭘 더 배운다고.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무기력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가 싫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변화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배운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움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배움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배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믿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책을 한 권 펼쳐보는 것, 관심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취미를 배워보는 것,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새로운 배움이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